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Q&A 105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시는데 실비보험 보장 안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내시경 했는데 위축성 위험이 나왔다. 암보험에 가입이 될지 한번 질문하신 게 있어서 답변 드려보고, 자녀 실비보험 만기가 30세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갈아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보고요. 3대 질병보험 80세 만기로 하는데 그 안에 일배책을 넣으려고 하는데 일배책도 80세 만기로 하면 되는지 질문이 있어요. 그거 외에도 시간 되면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최근에 임의비급여도 보장되는 실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1세대 실비, 2세대 실비 일부가 임의비급여 치료에 40% 보장이 된다,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, 치과 치료 임의비급여도 40% 보장 해당되나요?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제 치과 치료 자체가 실손해서 보장이 되냐 안 되냐,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, 자, 1세대 실비, 과거 실비는 상해는 보장을 합니다. 근데 질병은 면책이에요. 그러니까 다쳐서 치과 치료 받으면 그는 보장이 된다. 모르겠어요. 또 약관 따라 혹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돼요. 근데 질병은 면책이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질병일 거 아니에요. 살아가다가 치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그런 거는 면책이라는 거죠. 근데 이제 2세대부터 표준화 실손이죠. 2세대부터 그때부터는 급여 비급여 따져서 급여만 보장하겠다,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큰 틀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1세대 실비 때 치과 치료할 때 임의 비급여 보장이 되는지 하면은 상해면 될 수 있다, 그렇게 보는 거죠. 질병은 안 되겠죠? 면책이니까. 2세대부터는 급여만 보장하니까 이미 비급여도 비급여잖아요. 그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거죠.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2세대부터 급여만 보장하니까 치과 치료 대부분은 비급여가 많으니까, 근데 급여 치료되는 것들은 또 급여로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실 때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실비는 법정 비급여가 다 보장이 되는 거고, 임의 비급여는 원래 안 되지만 1세대하고 2세대 일부는 40%까지 보장이 될 수 있다.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 내용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시경 했는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나왔는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암보험 가입 요즘 웬만하면 다 됩니다.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간편심사 유병자 상품. 근데 가능하면 3개월만 지나서 하면 좋다 이거죠. 특별히 다른 고지사항 없을 경우에. 이런 것도 이걸로 인해서 뭐 위암이나 뭐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, 이 정도 질병이면 뭐 5년 내 고지사항이 들어가지도 않아요. 병원에서 이런 거 나왔으니까 3개월 지나면 고지사항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. 다만 그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, 약을 많이 받아오셨다, 그렇게 되면 이제 5년 내 고지사항이 또 들어가니까 뭐 부담보 잡히고 할 수는 있죠. 그렇다고 암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다 가입됩니다. 해당 부위가 부담보 되더라도 다른 부위, 신체에 많은 부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, 간편신사 유병자 상품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. 하지만 최소 3개월 정도는 지나고 보험 가입해야 다 잘 되니까 최근에 병원 다녀오시고 3개월 지나고 다 보험을 준비하시자. 이런 거는 한번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알릴 의무사항. 49편에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 한번 꼼꼼히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암보험 가입 다 된다,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태아보험, 자녀보험 요 관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16년생 아들, 8살, 9살 정도 될 것 같죠? 태아보험을 준비하셨었나 봐요. 근데 그걸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새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비보험을 30세 만기로 했다라고 하십니다.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태아 종합보험에 같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보이는데, 이런 경우엔 실비를 4세대 실비 100세까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냐, 그리고 추가로 어린이 보험을 들면 되냐,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여기 30세 만기로 실비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. 이게 30세 되면 보장이 끝나니까 걱정이신 거잖아요. 근데 이 실비가 지금 2세대 실비신 거죠. 16년생 가입이니까. 이거를 계약 전환제도 실손 전환제도 해서 100세 상품으로 4세대 실손으로 바꿔주는지, 그거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. 보험회사에. 회사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타 주면 그럼 땡큐죠. 너무 고맙죠. 그러면 그냥 4세대 상품으로 그걸 갈아타게 되신 거고, 같이 묶여있던 다른 특약들은 살려서 보험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해지해 버릴 수도 있죠. 근데 이 특약들 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면 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어린이 보험을 먼저 하나 가입을 하셔야 되죠. 가입돼서 잘 가입된 거 확인하고, 가입됐으면 계약 전환제도 하면서 나머지 특약들 다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죠. 실손만 4세대로 딱 바꾸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되고, 새로 가입할 어린이 보험이 잘 가입이 안 된다, 그러면 기존 보험 유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최대한
그러면 실손을 자재로 바꾸면서 요거 기존 거 유지하셔서 두 개를 끌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계약전환제도 실손전환제도가 만약에 안 된다. 그 회사에서 돼도 30배 만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건 언젠간 해지하시고 타사 상품으로 새로 하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니 뭐 기존 보험 회사에 새로 잘 가입되면 기존 회사에서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실비가 동시에 두 개가 가입이 안 되니까 하나는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어린이 보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건강하고 고지 조건 없는 시간 찾아서 그거 최대한 피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가입할 때 잘 가입되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한 몇 번 들어보시고 또 설계사분도 계시면 한번 신중히 잘 상담하셔서 조심스럽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태아보험이 중요하고 어린이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실비가 어떻게 잘 준비되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대 질병 보험 가입할 때 80세 만기로 하려고 하고 가족 일배책도 특약으로 넣으려고 하신다고 해요. 가족 일배책도 80년 만기로 하면 되나요? 라고 하셨는데 요즘 일배책이 다 갱신형으로 나옵니다. 보시면 갱신형 일배책 있죠. 3년 납 3년 만기 갱신 종료 100세. 그러니까 3년 동안 보험을 납입하고 3년 동안 보장을 받는다는 거니까 정기납인데 정기납이면서도 갱신된다는 거예요. 3년마다. 밑에 갱신 종료라고 써 있는 거 보면 갱신형이죠. 그래서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번 넣어보니까 이렇게도 나오긴 해요. 운전자 보험은 요즘에 이제 20년 만기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가입할 때는 굳이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이렇게 1,000원 내고 1억이 가입이 되기도 하더라. 근데 이거 말고 대부분은 그냥 갱신형으로 가입이 될 거예요. 특히 3대 질병보험에 넣으실 때 그냥 갱신형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갱신형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일배책은 갱신형으로라도 그냥 가입하시면 되겠다.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연간 정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, 이거 실손에서 들어있는 막강한 파워죠. 2번, 상해 질병만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2번만 되냐, 통원 되냐, 통원 치료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? 라는 질문이 있어요. 맞습니다. 2번만 돼요. 그리고 통원 안 되고 상급병실 차액 안 됩니다. 3대 비급여 특약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입원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할 때 큰 위험 막아주는 용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증권 보시면 여기 2번에 요 들어있죠? 연간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 들어있고 통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통원은 빠지고 증권에 보면은 입원일 때 입원 진료 이쪽은 되지만 상급병 진료 차액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3대 비급여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관점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